안녕하십니까. 마켓리더 골디락스의 이주영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남아있지만 시장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기와 변동성 구간을 지나게 되면 또 차기 주도주가 높은 섹터를 찾는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차기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2차전지 업종과 탑픽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선호하는 섹터는 서사가 있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 특히 2차전지는 2028년도 에너지 병목과 맞물려서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2차전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I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학습에서 추론에서 AI 에이전트 또는 AI 에이전트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게 됩니다. AI 산업의 이제 진화단계별로 연산의 성격이 바뀌고 연산의 성격이 전력수의 성격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단계에서는 뭐 전력이 부족하면 작업 일정을 미룰 수 있는 단계. 하지만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 완전히 성격이 바뀝니다. 상시 구동 서비스이고 전력 중단이 되면 서비스와 매출이 동시에 중단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은 미룰 수 있는 부하에서 미룰 수 없는 기저 부하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단계에서는 끊겨도 되는데 추론 단계에서는 끊기면 안 되고 24시간 상시 구동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에이전트 단계로 넘어가면 다중 세션이 동시에 구동되며 부하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추론 단계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에이전트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여행을 가야 되니까 AI 에이전트한테 우리 가족 4명 비행기표 예약하고 맛집 예약하고 호텔 예약해줘 라고 한다면 이 에이전트가 구동이 되면서 예약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인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갑자기 전력 부하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되는 사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 AI로 넘어가게 되면 온디바이스 AI로 전환기기에 탑재가 되면서 배터리도 이제 그 원통형이나 고출력 전고체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단계가 진행될수록 그에 따른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에 대한 3대 축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난 10년간은 EV 단일 수요에 의존했고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EV하고 ESS가 동일해지면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EV에 대한 ESS에 대한 성장성이 주목받게 될 것이고 2027년도가 되면 로봇이나 모빌리티가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또는 이제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EV도 중요하겠지만 ESS와 로봇도 같이 중요해지는 3대 축이 확장되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2차 전지가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팀에서 잘 정리를 해줬거든요. 관련 내용들을 한번 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사이클 요약 요걸 이제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지금의 위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쯤 와 있고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2025년도 중국 정부의 배터리 산업 반내권, 그러니까 공급 정책 조절을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판매 단가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이때 이제 2025년도 하반기에 OBBA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보조금이 축소되고 AMPC는 유지되고 FEOC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은 지속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EV 출하량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이때부터 뭡니까? ESS에 대한 성장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의 IA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유럽 쪽 수요가 살아나는 국면.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매도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건 어떻습니까? 2027년도, 2028년도,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2028년도에 있는 대선이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ESS 쪽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2028년도가 되면은 에너지 쇼티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원전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원전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 났고, 가스터빈 쪽도 한번 급등이 나왔고, 안 되니까 이제 배 선박에 있는 엔진을 에너지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전을 만드는데 최소한 10년, 그리고 가스터빈도 지금 발주를 넣어도 5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에너지원, 2028년도 에너지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에너지원은 저는 태양광이나 풍력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ESS 쪽 보시게 되면 태양광 단위당 ESS의 부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2023년도 31%에서 2024년도 57%, 2025년도 70%, 2026년도에는 74%, 그리고 넥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106%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팩트로 확인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미래에셋에서 얘기하는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이유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수주를 시작했습니다. 3조 원대 수주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 수주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ESS에 대한 본격적인 수주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수주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수주들을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SDI가 2026년도 영업이익을 대략적으로 한 3,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한 6,800억 정도, 그러니까 컨센보다 100% 이상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와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팩트를 좀 체크해 보면 EV와 지금 ESS의 배터리 용량이 510기가와트로 동일한 수준. 그러니까 2025년도는 전체 매출에서 EV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EV에 대한 컨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반기 때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EV 쪽은 대략적으로 한 10% 증가했고, ESS는 대략적으로 98%, 거의 100% 증가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ESS의 성장으로 주가 견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스테라가 ESS 태양광 부착률이 2025년도 상반기에 49%에서 올해 상반기에 106%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ESS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모셔야 될 게 리튬 가격입니다. 예,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거의 이제 비례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에서 추정할 때 올 하반기 탄산 리튬 가격을 대략적으로 18만 위안에서 25위안 정도로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6월 달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8월 달부터 14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상반기에 리튬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가 CATL의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이슈 때문에 움직였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6월 달부터는 CATL이 젠샤워 재가동했고 짐바워 리튬 공산 수출이 재개되면서 공급단 병목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이 리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공급단 이슈였다고 한다면, 지금 반등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수요 견인에 의해서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탄산 리튬 재고일수가 2025년도 상반기에 40일에서 하반기에는 30일, 4월 달에는 29일, 그 다음에 8월 7일에는 19.5일까지 하락했고, 수요자 재고일수가 10.7일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ESS 수주가 리튬의 재고일수를 줄이고 있고 수요 견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탄산 리튬 가격이 14만 위안, 현재 가격을 저점으로 해서 20만 위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정부의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유럽 IAA 최종안이 확정이 됐고, 내용은 뭡니까? 중국 법인,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삼성 SDI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한국 태양광 30년 87기가와트를 목표로 한다는 제1차 재생에너지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을 이제 역산하게 되면 ESS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20기가와트 수요가 필요한데, 현재 셀 3사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풀캐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ESS에 대한 수요, 이 정부 정책으로서 향후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국판 IRA 초안이 발표가 됐고, 이게 이제 그 2027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제액도 2월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국내 정부 정책도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중간 선거와 그 다음에 2028년도 대선인데요. 요걸 이제 왜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보통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실적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 1000억 번다, 1200억 번다, 1700 번다. 근데 이제 이 미 중간 선거는 멀티플 변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현재는 2차 전지 업종을 10배를 주는 건데, 만약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2028년도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가능성이 높으면, 현재는 10배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20배 또는 30배의 멀티플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이든 정부 때 IRA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도가 되면 대략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을 95% 이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나 기타의 이유로 내연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침투율이 40에서 50%로 낮아졌기 때문에 같은 실적에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멀티플을 예를 들어서 10배를 준다고 한다면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 이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차전지 전체 업종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황의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하면 ESS에 대한 수요 확인되고 있고 수주 본격화되고 있고 하반기 실적 좋아지고 있고 국내외 정책 변수가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업황 자체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초입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탑픽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텐데 탑픽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EV 쪽에서도 각형 프리미엄 배터리로 주목을 좀 받고 있고 특히 이제 ESS 쪽에서도 국내 ESS 중앙계약 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물량의 76%를 차지하면서 ESS에 대한 기술력이 입증이 되었고 북미 쪽에서도 앞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로봇 같은 경우에도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이 있고 LG나 SK온보다 2년에서 3년이 빠르기 때문에 EV, ESS, 로봇 쪽에서 기술력이 입증되고 앞으로 좀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 3사 쪽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수주와 캐파도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 ESS는 2028년도 풀 캐파 또는 캐파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그 AI 데이터 센터 에이전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BBU나 이제 UPS 같은 추가 캐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요 내용들도 충분히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한 15% 갖고 있는데 올 이제 2월 19일 날 투자 재원 확보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각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74조 정도 되기 때문에 IBKO 추정 기준으로는 11.2조 원 정도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올 분기 실적을 봤더니 지분법 이익이 4,018억 반영된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각한다면 11억보다 조금 더 높은 현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매각해서 공장 증설이나 투자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에는 우호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 기준으로 목표가를 보시면 뭐 작게는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고 수급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주가의 그림자인 거죠. 그림자. 앞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적인 도구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기간 조정을 통해서 급락이 나왔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2020년도에 최대 거래량 이미 2025년도에 물량이 들어올 때 거래량 신고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양봉이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좀 실리고, 그죠?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실리고,
지금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현격하게 줄어든 모습. 보통 이제 저는 이 정도 물량이 들어왔다고 보면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미 이제 차트만 보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주가가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바닥을 다지고 물량 매집을 통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120선과 60선이 완전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60, 121 구간 뭐 이런 데 지지받고 재차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 흐름상으로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지금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과 전환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충분한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기간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기 파동을 보시기보다는 중장기 파동을 보시는 게 좋고요. 자, 1번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대는 벗어났고 중기 관점에서도 이런 이제 하락 사이클을 벗어나는 흐름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좀 보시고 자, 실적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만 체크해 드리면 자, 연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202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27년도, 2028년도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37조지만 지금 자본 총계 대비해서는 뭐 한 202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1배,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제 고평가되어진 종목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정리해서 드리면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가치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삼성 SDI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전략과 종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